석판을 안 주우셨네? 어머나. 놔둬요. 저기 목차는 주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줘요. 항상 저는 목차는 주지 마세요. 목차가 아주 중요해요. 목차가 동네 파가는데. 석판도 깨끗이 지워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동영상 볼 때 깨끗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 새 걸로 주고 하세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로 접근해서 물권 채권을 이해할게요. 갑, 소유, 아파트입니다. 을에게 전세를 줍니다. 전세를 주죠. 계약을 해야 돼요. 항상 법률행위 계약을 해야 뭔가 권리가 태어나요. 갑과 을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다고 그래요. 전세권 설정 계약. 설정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소유권에 전세권이라는 제한 물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 추가돼요. 이걸 법에서는 설정이라는 두 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금방 익숙해져요. 전세권 설정 계약. 을이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쳐야 돼요. 전세권 설정 등기예요. 설정 등기. 아까 매매 계약을 통해서는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등기를 해야겠죠. 이걸 이전됐다 하니까 이전 등기. 하지만 전세권과 같은 제한 물권은 저당권도 마찬가지. 전세권, 저당권과 같은 제한 물권은 소유권 위에 추가로 태어나기 때문에 설정 등기라는 용어가 나와요. 등기했으니까 이제 을은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해요.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왜 물권이냐? 동네가 물권법에서 나와요. 그래서 등기 치면 전세권이라는 물권. 그러면 을이 이제 사는 거예요.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한다고 해요. 그래서 소유자 대신 소유자는 전세 주면 집 비워줘야 돼요. 얘가 살 수 있게. 그래서 세입자 전세권자가 이제 이 아파트를 사용하죠. 그래서 용익 물권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세권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돼요. 전세금 3억 줍니다. 전세금은 전세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요소, 성립 요소 나중에 배울 거예요.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새 들어왔어요. 자, 오늘이 산지 1년이 지난 시점에 1년 됐네요. 1년 동안 잘 살고 있는데 이 1년 되는 시점에 주인 갑이 이 아파트를 매매로 팝니다. 항상 제3자는 병이에요. 갑을 병, 정, 무까지 나와요. 우리 시험은 5사람까지 나와요. 그 후로는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나온 최대 사람은 갑, 을, 병, 정, 무 5사람까지 나와요. 병은 이 아파트를 샀으니까 자기 앞으로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꽂겠죠. 등기하면 비로소 병은 이 아파트에 대한 새 소유자가 돼요. 문제는 전세권은 등기가 됐기 때문에 병이 이 아파트를 살 때 전세권자가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병은 이 아파트를 왜 샀느냐? 자기가 들어가 살려고 샀어요. 그래서 병은 을에게 야, 을, 전세권자 너 을, 내가 갑으로부터 네 주인으로부터 이 아파트를 샀으니까 나 들어갈 거야. 내 아파트니까 나 들어갈 거야. 한 달 안에 집 비워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전세권자의 을은 이 집에서 병 요구대로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남은 1년 남아있잖아요. 기간이. 남은 1년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느냐, 둘 중 하나예요. 우리 시험은 항상 있다 없다예요. 병이, 잠깐만요, 아직 안 했어. 병이 나가라고 할 때 이사 가야 된다.
이사 가야 된다. 즉 병이 이긴다는 얘기죠. 이사 가야 된다. 이사 가야 된다. 아니야. 나는 기간이 아직 1년 남아있기 때문에 너 계속 살 거야. 병! 나 1년 남았으니까 계속 살래요. 둘 중 하나예요. 우리 시험은 항상 둘 중 하나 선택의 기로에 서요. 선택을 잘하면 그러는 거고, 선택을 잘못하면 그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이사 가야 된다. 계속 살 수 있다. 자, 1번으로 갈까요? 2번으로 갈까요?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단순히 외우면 안 되고 이제 이유를 통해서 이 결론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새 소유자가 전세권자인 의뢰에게 집 비워주세요. 이걸 인도 청구라고 해요. 내 아파트 넘겨주세요. 인도해 줄 것을 청구한다. 이제 법률 용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때 얘가 이 청구에 응해야 되느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계속 살 수가 있어요. 항상 이유를 통해서 이 결론을 풀어갑니다. 민법은 풀어가야 돼요. 둘 중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결론, 새 소유자가 전세권자인 을에게 집 비워달라고 할 때, 인도 청구할 때 얘가 이 인도 청구에 응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지겠죠. 결론은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절대권, 절대권은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아주 강한 권리예요. 그래서 을은 전세권이기 때문에, 물권이기 때문에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예요. 방금 말한 게 이유예요.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절대권, 절대권은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새 소유자인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빨간색이 어디 갔노? 빨간색이. 그래서 을은 전세권,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절대권.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절대권은 개념이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외우라고 한 거예요. 절대 개념.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은 전세권자인 을에게 지가 소유자라는 이유로 나가세요 할 수는 없다. 인도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은 이런 게 안 나와요. 뎁다 들이대버려요. 있는지 없는지. 그럼 빨리 머리 굴려야 돼. 민법은 머리 굴려야 돼요. 이 결론을 단순히 외우지 마시고, 새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인도 청구할 때, 나가라고 할 때, 얘는 전세권,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절대권, 절대권은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엄청 강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다. 을이 주어로 나오면 대항할 수 있다. 병이 주어로 나오면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끝났으면 맞는 지문, 반대로 끝나면 X 지문, 이렇게 답을 판단하는 거예요. OX를. 앞으로 계속 우리는 시험에 직접 뜨는 지문은 예예요. 병은 을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결론만 떠버려요. 우리 시험은 판례의 결론. 이 판례의 결론을 됐다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울 수가 없어요. 왜? 판례, 이런 판례는 너무 많아요. 앞으로 민법 총칙부터 특별법까지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우면 까먹고 헷갈리고 있었더라 없었더라. 반드시 이 이유를 통해서 이 판례의 결론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작업할 거예요. 괄호 열고 닫고 이유. 이 판례의 결론이 나온 이유. 왜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왜를 앞으로 계속 공부하고 외우고 이해하고 외우고, 그러면 이 결론은 나중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외운 게 아니요. 이건 이해했다고 그래요. 왜? 이유. 이걸 내가 외워서 내 걸로 만들면 이 판례를 제대로 내가 이해한 거예요. 비로소
민법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결론이 암기가 돼요. 공부는 외워야 돼요. 외우려면 이해가 돼야 돼요. 단순 암기는 계속 외우고 헷갈려요. 하지만 이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외우는 게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잘 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는 거예요. 잘 외우려고. 이 시험에 나오는 있다 없다를 잘 외우기 위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결론의 이유를 외워버리는 거예요. 막 말 이상하죠? 이해, 암기, 막 이해. 말은 이상하지만 이 말이 정답이에요. 이유를 외워. 그럼 이해가 돼. 이해가 되면 암기가 돼요. 이게 공부예요. 공부 잘하는 비법. 단순 결론 암기, 단순 암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통해서 이해하고, 이해하면 외워져요. 외워졌다는 얘기는 시험 지문에서 있다 없다가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딱 6점이야 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죽어라고 이거 해가지고. 거기다 몇 개 맞추면, 찍어서 맞추면 7점 맞는 거예요. 7점. 이런 식으로 앞으로 판례 결론이 나온 이유를 제가 설명할 거고, 이유는 항상 괄호 열고 닫고, 이 결론이 왜 이렇니? 왜 판례는 이렇게 봤니?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절대권, 절대권은 절대 개념은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아주 강한 힘. 따라서 갑이든 병이든 다 대항할 수 있다. 남은 기간까지 계속 살 수 있다라고 대항할 수가 있다. 갑이든 새 소유자든. 얘도 중간에 나가라 할 수 없죠. 전세기가 남아있어.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왜? 얘는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전세권은 물권. 물권 힘이 아주 세요. 아주. 모든 삼자에게 나 전세권자입니다. 나 전세권자입니다. 나 아직 기간 1년 남았어요. 나 1년 남은 기간 나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해. 이게 물권의 힘이에요. 그래서 물권은 힘이 엄청 세다. 이 개념을 갖고 계시면 돼요. 힘이 엄청 세다. 이걸 절대권이라고 할 뿐이에요. 결국 힘이 엄청 세다. 이 느낌을 갖기 위해서 이 단어를 외워버려야 돼요. 이 단어를 외우면 절대란 말이 떠오르면 물권은 힘이 세다. 이 말이 연상이 되고, 힘이 세다. 그 얘기는 절대.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해예요. 이해. 단어 하나를 외움으로써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는 서로 복합작용을 해요. 서로 막 돌아가요. 이게 전세권, 물권이에요. 자, 이제 하나 또 예를 통해서. 이번에는 갑소유 아파트예요. 을에게 전세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세를 줘요. 우리가 세 주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주거나 아니면 임대차를 통해서 얘한테 세를 주거나. 자, 또 파갑니다. 을은 세 들어간 세입자, 법에서 임차인이라고 하고요.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계약을 하면 힘이 생기고요. 효력이 생긴다고 그러고, 효력 힘. 법에서 말하는 효력 힘은 권리를 말해요. 권리. 법에서 말하는 힘은 권리예요. 법은 권리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효력이 있다. 힘이 생긴다. 힘은 바로 권리예요. 그러면 계약 행동을 했죠. 법률행위 행동했습니다. 을은 어떤 힘을 얻을게요. 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을이 취득하는 힘, 권리는 뭐냐? 임대차 계약은 법이 이렇게 돼요. 아까 매매 계약은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이죠. 임대차는 동네가 어디 동네죠? 매매 교환 임대차 외워야 돼요. 목차는 좀 외워둬야 돼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우리 계약법 강론에서 배운 세 가지 시험 범위 계약이 이 세 개만 나와요. 원래 우리 민법 계약법에는 15개 계약이 있어요. 15개. 증여계약도 있고요. 소비대차 계약도 있고요. 고용계약도 있고요. 뭐 도급계약도 있고 막 15개나 돼요. 그중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만 우리 시험법이에요.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딱 외워버리시고 계약법에서 배웁니다. 동네가 중요해요. 계약법은 채권법. 따라서 이 계약은 무슨 계약? 채권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동네가 계약법. 계약법은 채권법. 따라서 이 계약은 채권계약에 해당되고 채권계약, 계약하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해요. 따라서 우리 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얻는 힘은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임대차 계약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인은 이 아파트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 수익. 즉 넘겨주란 얘기예요. 얘가 살 수 있도록 반대급부 항상 있습니다. 우리 시험법에 쌍무니까. 임차에는 이미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임이 아니에요. 나쁜 임이에요. 돈이에요. 돈. 차임. 월세임이에요. 그래서 임차에는 세죠. 월세 줘야 돼요.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생긴다. 이게 우리 법조문이에요. 즉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 그것과 똑같은 관계. 사용 수익해 하고 차임 지급하고 세 살게 하고 월세 주고 해요. 이게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지고 있는 권리는 주인 나한테 키 넘겨주세요. 나가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소유권 주세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관계가. 그래서 을은 내가 살 수 있도록 사용 또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사용 수익 해달라는 채권을 취득해요. 채권. 그럼 얘는 사용 수익해 할 채무를 부담하겠죠. 채무 의무 같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 교과서가 소유권 이전 채권 이런 말은 잘 쓰는데 사용 수익 채권이란 말은 쓰지를 않아요. 바꿔버려요. 임차권이라는 세 글자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사용 수익 해주세요라는 채권을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채권을 앞으로 임차권이라고 한다. 이 세 글자로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을이 취득한 권리는 임차권.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에요.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이건 외워야 돼요. 임차권은 채권. 이유 동네가 채권법이니까 계약법이니까 계약법 동네는 채권법이에요. 그래서 동네가 굉장히 중요해요. 민법을 이해하는데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동네를 파악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잘 외워져요. 동네가 계약법이니까 채권법이네. 채권이네. 자, 임차권은 채권. 보통 우리가 세 들어갈 때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 등기가 안 돼요. 등기는 물권법에서만 나와요. 물권만 등기하라고 그러지 채권은 돈 빌려주고 등기 안 돼요. 채권은 원칙이에요. 원칙. 예외는 있지만 일단 원칙을 잡아야 돼요. 채권은 등기가 안 돼요. 따라서 을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자취한다고 해봐요. 원룸에 세 들어갑니다. 임대차 계약서 써요. 보증금 걸겠죠. 보증금 1억 걸고 반드시 임대차는 월세가 있어야 돼. 월세. 그래서 월 차임 월세 100으로 기간 2년 하고 세 들어갔을 거예요. 보증금은 없어도 돼요. 민법 조문에 보증금이란 말이 임대차 계약에 전혀 없어요. 월세. 반드시 차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대차가 되려면 반드시 차임이 있어야, 즉 월세가 있어야 돼요. 월세가 없으면 임대차가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냐? 온전세 있죠. 온전세. 전세금만 있고 월세가 빵원인. 그걸 온전세, 우리 일반 용어로 온전세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전세 사는데 전세권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현실에서는 전세권 등기한 경우는 1%도 안 돼요. 즉 온전세, 전세계약서, 제목이 전세계약서고 전세금 5억, 요즘 뭐 전세값 엄청 올랐잖아요. 서울 뭐 5억, 10억 그래요. 만약 월세가 없는 온전세다. 전세권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전세계약이에요.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금
5억을 줍니다. 월세는 없어요. 온전세입니다. 온전세. 그러면 을은 전세권 등기하지 않았죠.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얘는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가 아니에요?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 전세권이나 물권은 취득할 수 없어. 전세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아닐까요? 즉 전세 계약을 맺고 우리 현실이 많나요? 월세 없는 온전세 사는 사람은 과연 전세권자냐 임차인이냐인데 일단 하나 대결해야 돼. 전세권자는 아니에요. 왜? 이유. 항상 이유.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전세권이라는 물권은 취득할 수가 없어. 이건 확실히 해결됐어. 등기하지 않았으니 전세권자 아니야. 확실해. 그러면 임차인이냐? 임차인일까요? 임차인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임차인도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임차인이 되려면 월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법에서 차임 없으면 임대차라고 하잖아요. 즉 얘는 임차인도 아니에요. 이유. 차임이 없으니까. 항상 민법은 이유를 통해서 결론을 자기 걸로 만드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민법 공부하는데 괄호 열고 닫고 진짜 중요해요.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전세권자도 아니야. 월세가 한 푼도 없으니까 임대차도 아니야. 그럼 얘는 누구죠 도대체? 전세권자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니에요. 얘는 붕 떴어요. 우리 법상 붕 뜬 사람. 앞으로 온전세 사는 사람은 붕 뜬 사람. 붕 뜬 사람. 당신은 전세권자도 아니고요. 임차인도 아니래요. 이유까지 설명해줘. 등기 안 했으니까 당신 전세권자 아니에요. 임대차는 반드시 차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 근데 당신 월세 없죠. 임차인도 아니래요. 당신은 붕 뜬 사람. 그러면 이게 만약 아파트라면 주택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특별법이죠.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죠. 임차인이 근데 아니래요. 온전세 사는 사람은. 그러면 보호돼요? 안 돼요? 원칙. 항상 원칙. 보호 안 돼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3년에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월세가 없고 대부분 온전세였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러면 우리 국민의 80% 온전세 사는 사람이 주임법 적용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임법에 특별 규정을 둬요. 이와 같은 등기 안 했죠. 등기가 없죠. 미등기 전세라고 해요. 온전세예요. 미등기 전세, 채권 전세예요. 채권 전세 같은 말이에요. 즉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사는 사람. 물권이 아니니까 이 전세 사람은 채권적 권리가 있어. 채권 전세. 채권 전세지만 임차인은 아니에요. 왜? 월세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 보호해줘야 돼요? 보호 안 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즉 세입자 보호예요. 이 사람 세입자죠? 온전세 사는 사람 세입자요. 전세 살고 있어요. 세입 똑같아. 그런데 임차인이 아닌 거야. 그래서 주임법에서 특별 규정을 둬요. 미등기 전세 사는 사람에게도 이 주임법을 준용한다. 그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미등기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권자도 아니고 법적으로 임차인도 아니지만 주임법이 적용돼서 보호받는다. 그래서 해결한 거예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해를 위해서 이건 나와. 미등기 전세 주임법이 적용된다. 이건 나와요. 이거. 그래서 미등기 전세. 말은 전세금 주고 전세계약 쳤지만 등기를 안 했네. 미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하지 않은 전세. 미등기 전세.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물권이 아니죠. 채권 전세예요. 같은 말이에요. 단 정확한 표현은 임차인도 아니에요. 얘는 월세가 없으니까 온전세예요. 따라서 월세 10,000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임차인 돼요.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 100억에 월세 10,000원. 임차인이에요. 보증금 액수는 영향 미치지 않아요. 월세가 빵원이냐 1원이냐 차일 뿐이야. 없다 임차인 아니고. 왜? 법이 반드시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 월세를 임대차 계약의 필수 요소로 법이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임은 임대차의 필수 요소예요. 자, 어찌됐든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갑니다. 임차권은 채권. 얘가 입주해서 삽니다. 똑같아요. 자, 1년 살고 있는데 주인이 팝니다. 매매로 이 아파트를 팔아요.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죠. 그럼 병은 새 소유자. 저 병이 을에게 내가 이 아파트 새로 샀습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샀으니까 당신 한 달 안에 비워주세요. 자, 임차인 을은 비워줘야 된다. 이사 가야 된다. 아니야. 기간 1년 남았기 때문에 계속 살 수 있다. 자, 어디로 갈까요? 답은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시험은 새 주인이 세입자 임차인에게 비워달라고 할 때 특별법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원칙 민법 보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법 생각하지 말아요. 원칙 민법, 우리 지금 민법 하고 있어요. 민법 특별법 안 해요. 주인이 나가세요 할 때 임차인은 이 말에 따라야 된다. 아니야, 남은 기간이 1년 남았기 때문에 나 반항할 수 있다. 계속 살 수 있다. 자, 찍어요. 물권하고 채권하고 있죠. 완전 반대예요. 결론이. 모르면 엎어쳐. 저쪽은 대항할 수 있죠. 이쪽은 대항할 수 없어. 자, 이 결론 답은 1번인데 항상 결론 이유를 생각합니다. 임차권은 채권은 자기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어요. 얘는 자기 채무자는 누구예요? 을한테 채무자는 갑이에요. 채무자는 한 놈이에요. 갑. 기존 주인이 자기 채무자. 주인이 나한테 사용수익하게 할 채무를 부담해요. 따라서 을에 있어서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 채권 반대 채무자는 갑이에요. 따라서 병은 제3자에 해당돼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계약 당사자 아닌 자는 다 3자예요. 따라서 새 주인 제3자가 소유자로서 나가라고 할 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럴 때 얘가 대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가 없어. 힘이 약해요. 채권은 힘이 약합니다. 오로지 자기 채무자에게만 뭔가 해달라고 할 수 있지 채무자 아닌 제3자 정당한 소유자한테는 절대 대들 수가 없어요. 채권의 상대권 때문에 그래요. 상대권. 그래서 얘는 이사 가야 돼요. 얘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채권은 힘이 약해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병이 을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 이사 가야 돼요. 이사. 이유는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상대권, 상대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해서 머릿속으로 빨리 굴려서 이 결론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외우지 말고 어떻게 올 거요?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때 얘는 나가야 된다. 못 외워요. 다 나가야 되냐 안 나가야 되냐 이 두 개 중 한 개 못 외워요. 왜? 잊어먹어요. 헷갈리고. 절대 결론 외우지 말고 이걸 외워요.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상대권, 상대권이니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힘이 약해요. 채권은 힘이 약하고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절대권, 절대권은 힘이 세죠. 절대권. 모든 3자에게 대들 수 있다.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상대권. 따라서 을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제3자, 새 소유자,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요. 대항할 수 없다. 완전 반대죠? 자.
전세권자는 대항할 수 있고 물권자니까 힘이 세니까. 임차인은 채권자예요. 채권자. 자기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는 절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 이유 채권이니까 상대권이니까 힘이 약하니까. 자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의 이 채권으로서 성질 때문에 세입자는 살다가 중간에 주인이 바뀌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쫓겨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걸 못 느끼죠. 83년까지 이랬어요. 그래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입자는 주인이 바뀌었다, 집이 팔렸다 하면 잠을 못 자요. 왜? 주인이 나가라고 할까봐 지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83년에 우리 전두환 각하께서 나섰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거예요. 임차 목적물이 주택이라면 주택은 내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쫓겨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주택 임차인 만큼은 세입자, 우리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택 임차인이 이런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자 해서 나온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어이 세입자 당신 말이야 키 받고 인도 즉 이사 들어갔죠? 그 다음 주민등록 꽂으세요. 전입신고하세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줘버려요. 마치 전세권처럼. 그래서 이사 들어갑니다. 인도 받고요. 전입신고하면 이제는 제3자 새 주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남은 기간. 그래서 이사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엄청난 법이에요. 쫓겨날 세입자를 안 쫓겨나게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 법은 못할 게 없어요. 법이 그만큼 중요해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법으로 만들면 다 가능해요. 그만큼 국회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법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못해요. 법치주의라 우리가. 그래서 법으로 세입자 주택이라면 인도받고 주민등록 꽂으면 마치 전세권과 같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줘버려. 이게 주임법이에요. 그 다음 10년 후 주택 임차인만 왜 보호해지나요? 우리 장사하는 사람도 좀 보호해주세요. 그래서 나온 게 10년 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온 거예요. 상가 건물은 90년대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장사하는 자영업자들도 인도 및 사업자 등록 신청해 놓으면 설사 건물주가 바뀌어서 방 빼세요 하더라도 남은 기간 대항할 수가 있어요. 이건 특별법으로 만든 거야. 지금 이거 잠시 잊으시고 임차권 우리 민법 하고 있어요. 지금 민법상 임대차를 통해서 얻는 임차인의 권리는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힘이 약해요. 오로지 자기 채무자에 대해서만 뭔가 해주세요 할 수 있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절대 아무것도 해달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얘가 정당한 소유자라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물권은 힘이 세다. 절대권 외워버리시고, 채권은 오로지 내 채무자 상대권. 이 절대권하고 상대권을 외워야 돼요. 단어를 외우면 많은 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문장을 외우지 말고 공부는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이 단어 세 글자가 이 많은 결론을 다 안 외우게 만들어줘요. 이게 이해예요. 민법은. 단어를 외워버리면 많은 게 해결이 돼요. 그렇죠? 전세권은 물권, 절대권 대항할 수 있다. 임차권은 채권, 상대권 힘이 약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오로지 채무자에게만. 이게 엄만무시하기 중에 임차권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 무수한 별 3개짜리 지문이 채권자예요.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인 제3자에게 대해서는 직접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 갑은 을에게, 갑은 을에게 하면 안 돼. 누구는 누군가에게 직접 뭔가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지문이 무수하게 떠요. 다 별 3개짜리예요. 중요해요. 그러면 누구는 누군가에게 상대방이죠.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떴어요. 직접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에요. 둘 중 하나일 거야 답은. 그러면 지금 이 단어만으로 보고 결론이 나와요. 자, 할 수 있다가 맞을까요? 할 수 없다가 맞을까요? 찍어봐요. 국어예요. 제가 찍을 때는 국어로 찍으라고 그래요. 국어 실력으로. 자, 아무것도 몰라 지금. 뭔 내용인지도 몰라. 하지만 직접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소수로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우리 시험은. 99%. 왜 그러느냐? 이놈은 항상 채권자예요. 등기하지 않은 놈이요. 매수인을 말해요. 항상 이놈은 매수인과 같은 등기치지 않은,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자가 아니죠.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놈은 무조건 채권자야. 이놈은 제 3자예요. 자기 채무자가 아니야. 이놈은 채권자, 매수인과 같은 채권자입니다. 물권자 아니에요. 등기하지 않았거든. 우리 시험은.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물권자 아니죠. 채권자. 채권자는 이놈 항상 제3자야. 자기 채무자 아니요. 채권자는 제3자에게 직접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배웠잖아.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는 뭔가를 대항할 수 없죠. 이게 직접이란 말은 반드시 이 관계에서만 떠요. 왜 그러냐면 채권자가 자기 채무자에게 해주세요 할 때는 우리 국어상 직접이란 글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냥 어른갑에게 뭔가 할 수 있다 나오지 어른갑에게 직접 할 수 있다 이런 직접이란 글씨는 뜰 수가 없어요. 국어학상. 그렇잖아요. 계약 당사자한테 직접 할 수 있다. 직접이라는 두 글자는 뜨면 그건 문장 구정상 오류난 문장이에요. 그냥 채권자, 어른, 갑에게 돈 갚어 할 수 있지. 직접 할 수 있다. 두 글자는 뜨면 안 돼. 하지만 자기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할 때는 직접이란 글자가 두 글자가 떠요. 채무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 그래 직접이란 두 글자가 떴다는 얘기는 이놈은 자기 채무자가 아닌 제3자란 말이에요. 그럴 때만 직접이란 두 글자가 떠요. 국어상. 따라서 이놈이 누군지 몰라. 아니면 무조건 채권자야. 직접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놈은 무조건 3자야. 자기 채무자 아니야. 왜? 채무자라면 직접이란 두 글자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 근데 나왔다는 얘기는 이놈은 제3자란 얘기예요.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은 직접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제가 그래요.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어른, 병에게 직접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채무자 네가 좀 해. 근데 안 해. 대신 해버려요. 대위가 나와요. 직접은 할 수 없고 어떻게? 자기 채무자를 대위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대위라는 두 글자가 뜨면 소수로는 무조건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왜 그러냐? 이 대위란 말은 채권자 대위권이에요. 채권자가 자기 채무자를 대신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자 대위권이에요. 따라 대위란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채권자가 자기 채무자 갑을 지가 안 하니까 직접 나선 거예요. 그래서 대신해서 뭔가를 해버리는 게 채권자 대위권이에요. 즉 대위란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놈은 채권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이라는 두 글자는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직접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쥐가 직접 나서야 돼요. 대위에서 해야 돼. 대위에서. 직접은 못하고 대위 대신해서 할 수는 있다로 끝나요. 이 법칙이 국어예요. 국어. 직접이라는 두 글자는 제3자가 나왔을 때만 뜨는 글자. 그러면 앞놈은 항상 채권자예요. 왜? 물권자는 잘 뜨지 않아. 확률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 뜨는 것은 대부분 99%
99% 이상이 다 채권자야.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이 매수인. 그래서 이놈은 제3자에게 뭔가를 직접 할 수는 없고 자기 채무자를 대신해서 할 수 있다. 이 그것만 알면 많은 게 해결이 돼요.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이 채권의 상대권적 성질에서 나온 결론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아하, 채권은 오로지 자기 채무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절대 행사할 수 없다. 제3자에게 대해서 할 때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떠요. 그래서 채권의 상대권적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라는 이 한 줄, 별 3개 있죠. 이 한 줄로서 많은 우리 별 3개짜리 판례 결론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채권의 상대권적 성질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판례 결론이. 판례는 뚝 떨어지지 않아요. 법리대로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법리니까. 채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니까. 직접은 안 돼요. 너 채권자잖아. 너 직접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채무자를 대위에서 했마. 대위권. 이게 채권자 대위권이거든요. 대위란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채권자란 얘기예요. 채권자. 나중에 이게 부동산 이중매매 기타 엄청 많이 나와요.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을 상대로 무효인 경우 직접 말소 청구할 수는 없고 대위에서 해라. 이게 채권의 상대권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없다. 거기에서 나온 판례들이에요. 다. 나중에 하면 이제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초가. 이 기초 물권, 절대권, 채권, 상대권 이 기초 법리에 따라서 많은 대부분 판례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굳이 안 외워도 이 법리를 알면 그 결론들이 헷갈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절대권 밑에 전세권 갑니다. 전세권은 전세 목적물에 대해 소유자를 배제하고 지 혼자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전세권은 물권. 그렇지. 전세권은 동네가 물권법이니까 물권. 물권이 되려면 반드시 설정계약 플러스 전세권 설정 등기 해야죠. 등기. 물권은 무조건 등기 쳐야 돼요. 그러면 물권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합니다. 자, 을이 갑소유 건물에 전세 들어갔습니다. 2년 들어갔어요. 전세 기간 중, 즉 1년 살고 있는데 주인 갑이 제3자 병에게 아파트 팔았네요. 소유권 넘겼네요. 양도했다는 얘기는 권리를 넘겼다는 얘기예요. 등기까지 쳐줬을 때 양도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새 소유자 병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얘는 등기 쳤으니까 전세권자죠. 전세권자 의뢰에게 내가 주인이니까 너 돌려줘 이사가 라고 청구합니다. 전세권자 을은 새 소유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괄호 열고 닫고 맨 첫째 줄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절대권, 절대권은 이 세상 모든 사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을은 전세권자, 힘이 아주 센 물권자, 따라서 새 소유자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죠.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이따 동그라미 빵. 우리는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이 있다 없다를 온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단순 외워서는 안 되고 이유. 첫 번째 줄이 이유예요. 별 3개짜리가. 그죠? 괄호 열고 닫고가 그대로 첫 번째 줄이 옮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절대권. 아주 힘이 세죠. 절대 개념이. 절대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나? 절대자죠.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에요. 물권은. 그래서 모든 삼자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물권이니까 그래요. 자, 채권, 상대권 두 줄 했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채권은 오로지 채무자에 대해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지 절대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절대 대항할 수가 없다요. 없다 이런 데 동그라미 빵 치고. 자, 임대차 계약, 동네가 임대차,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법. 계약법에서 배우는 3가지. 따라서 계약법은 채권법이죠. 이 계약은 채권계약, 채권계약이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하겠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 임차인은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생겨요. 자, 앞에 가봐요. 한 장 앞으로 가봐요. 매매 계약 법 조문 있죠? 임대차 조문 한번 볼게요. 양거래 법 매매 계약 있죠? 박스 왼쪽에 임대차 두 번째 조문 봅니다. 조문 제목이 임대차가 뭔지 임대차의 자 이제 읽는 거예요. 임대차는 당사자 어느 한쪽이 갑이겠죠. 임대인이 상대방을 임차인에게 이 아파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임차인은 여기에 대해서 월세 차임 지급할 것을 서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효력이 생긴다. 매매계약하고 구조가 똑같죠. 자, 그러면 밑줄을 어디다 쳐야겠어요? 이 조문은 세 줄짜리예요. 이 세 줄의 중심 단어 내가 여기서 얻어야 될 거 그건 어디에 밑줄 치고 싶어요? 사용 수익 밑줄 네 글자. 그 다음 차임 지급 네 글자. 이게 키워드예요. 중심 단어예요. 이 세 줄짜리 문장에서 내가 얻을 건 이 두 개밖에 없어. 사용 수익 차임 지급 서로 자 약정에 동그라미 빵 하시고 밑줄 쳐도 되고 약속 나중에 여기서 낙성계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나중에 해도 되고 결국 매매는 재산권 이전 상대방은 대금 지급 이 다섯 글자 네 글자가 키워드고 임대차는 사용 수익해 하고 상대방은 차임 지급 대금 지급 차임 지급 재산권 주고 사용 수익해 하고 이런 식으로 밑줄을 잘 쳐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만 이해하고 외워버리면 끝. 문장 세 줄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언제? 나중에. 지금 말고. 몇 달 후에요. 지금부터 너무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전체 문장은 읽어야 돼요. 지금은 민법을 이해해야 되니까. 자, 다시 넘겨봐요. 좀 전에 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죠. 그래서 임차인이 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얻는 권리는 힘은 임차권이라는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임차권은 동네가 계약법이기 때문에 채권이에요. 임차권은 채권. 자, 사례 똑같아요. 의리 갑소유 건물 임대차 세 들어갔죠. 임대차 기간 중 즉 1년 살고 있는데 주인 갑이 병에게 아파트 팔았습니다. 새 소유자 병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네요. 돌려달라고 하네요. 자,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유 첫 번째 줄 채권 임차권은 채권은 상대권 힘이 없어요. 자기 채무자인 갑에게만 나 살게 해주세요 할 수 있지 자기 채무자 아닌 병 새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대항할 수 없다. 이유 채권이니까 그래요. 채권은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절대권의 첫 번째 줄 별 3개 여기 상대권의 첫 번째 두 번째 별 3개인 거예요. 이 두 개를 온전히 내 걸로 하면 많은 판례가 해결이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많은 판례가 해결이 돼요. 이걸 통해서 판례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온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별 3개는 무조건 이해하고 외우고 그러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별 3개를 해야 문제를 맞춰요. 나머지는 그냥 읽고 이해하는 정도에서 그쳐도 돼요. 하지만 제가 별 3개를 붙여버린 것은 단순히 이해만 해서는 안 되고 이해한 바탕 위에서 외우는 정도까지. 안 보고 뱉어요 몇 번. 그러면 서서히 암기가 돼요. 너무 급하게 올려가지고 나중에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외워라. 결국은 많은 게 해결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앞으로 가봐요. 안한 물권 있죠. 물권과 채권의 2번 물권의 객체 있죠. 부동산 나오죠. 그건 이제 10분간 쉬고 할게.